여러분, 미술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인류가 탄생한 이후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이건 이거에 쓰이는 거고 저건 저거에 쓰이는 거라고 쉽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용도로 박물관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관해서는 이상하게도 너무 직접적으로 묻거나 답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색한 침묵과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곤 하죠. 하지만 예술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술의 명확한 목적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미술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5가지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술 작품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놀라운 사실이죠. 예를 들어 봄꽃, 행복한 사람들, 푸른 하늘을 그린 그림처럼요. 이것은 세계 최고의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엽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진지한 사람들을 많이 걱정하게 합니다. 그 진지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삶의 진 면모를 잊은 걸까?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한 걱정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은 나쁜 것들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끔찍한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짓눌러 절망과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듯 아름다움은 희망의 상징이며 희망은 성취입니다. 즉 꽃이라든지 푸른 하늘 또는 초원의 아이들 같은 아름다움은 작은 상자에 담겨 보존되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밝은 모습을 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상해 보이거나 패배자로 보일까봐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미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고통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미술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들 중 일부는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고통을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슬픈 음악을 틀어놓는 것처럼 엄숙한 미술 작품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인간 조건의 일부라는 환영할 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은 상업사회의 거짓된 낙관주의에 맞서기도 하는데요. 미술은 모든 선한 삶에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위엄있게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슬픔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느껴 슬픔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술은 우리에게 슬픔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 조금씩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성적이거나 감성적이며 너무 남성적이거나 너무 여성적이기도 하고 너무 차분하거나 너무 흥분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미술은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에 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학문과는 달리 미술은 우리의 감정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에 감동하는 것은 우리 삶에 더 필요한 요소들이 그림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감탄하지만 부족했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미술에는 우리가 갈망하지만 현재 우리의 작업과 인간관계에는 부족한 부드러움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억눌러야 했던 고통과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때로는 사회 전체가 스스로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특정 미술 스타일에 매료되기도 하는데요. 18세기 후반 프랑스가 퇴폐적인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전주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를 원했거나 19세기 영국은 전혹한 산업화의 여파를 상쇄하기 위해 존 라파엘파에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나라나 사람이 아름답다고 부르는 미술 작품은 그 미술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미술은 우리가 더욱 균형 잡히고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무엇이 매력적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그렇고 아카데미상이 대중에게 주는 영향은 화려하고 큰 영향을 주죠. 미술 또한 우리에게 매력과 중요성을 알려주지만 보통은 매우 색다른 것을 겨냥하게 합니다. 화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사물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르누아르는 사람들과의 교류의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또 존 컨스터블은 우리의 시선을 바다와 하늘로 이끕니다. 그런가 하면 반 고흐는 해바라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마르셀 듀샹은 우리에게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제안하기도 하죠. 이런 독창적인 화가들은 무시하는 게 나을 것들을 거짓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왜곡되고 불공평한 감각을 가진 세상에서 소홀히 여겨진 가치를 정당하게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은 화려함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진정으로 감상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선전만큼 좋은 미술과 거리가 먼 것은 없습니다. 투쟁을 독려하거나 어떤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지를 부추기는 그런 선전말이죠. 하지만 미술을 바라보는 한 가지 방식은 미술이 어떤 대의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도구라는 점에서 일종의 선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미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감정과 태도를 대변하는 선전일 뿐이며 미술은 그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새롭고 매력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고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으며 삶에 대한 더 유쾌하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대한 선전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은 인간 본성의 가장 좋은 면을 옹호하고 시끄럽고 산만한 세상에서 그들에게 플랫폼과 권위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술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 않은 지나친 신비로움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미술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뻣뻣해지고 즉흥성을 잃었습니다. 음악 앞에서처럼 미술 앞에서도 긴장을 풀고 미술의 진정한 의미, 즉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미술의 존재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을 본다면 미술과 디자인은 우리 인간을 보듬어주고 우리 인간을 아름다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하며 우리 인간의 삶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익하게 하면서도 절대 다른 학문처럼 정답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미술과 한 가족인 디자인의 경우 우리의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개선해주고 미술은 우리의 감정을 보듬어주는 것은 물론 생각과 상상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힐링과 행복을 주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친구로 앞으로도 우리의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술의 존재를 넘어 미술은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감정을 도와서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를 울고 웃게 해주며 우리를 위로해주는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미술이 난해하다고 겁을 먹거나 그림에 대한 의미를 나만 빼고 다 알기 때문에 난 답을 못하겠어 라는 두려움을 버리시고 자유롭게 다가가 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순수한 생각들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